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암 환우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이 항암 치료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 중 주의해야 할 점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때 감염에 정말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물 살균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암 환우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일단 항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 등에 따라서 의료진이 이 중에서 어떤 항암 치료를 할지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는 병용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보통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 항암 치료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 치료입니다. 암 수술 전에 암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암 수술 후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이 약제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을 모두 타겟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보통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 외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낭세포, 점막세포, 골수세포, 상피세포 등인데요. 모낭세포가 공격을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위장 점막세포가 약해져서 속이 울렁거리고 또 살이 빠지고 또 면역력을 담당하는 골수세포가 자극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염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과 균을 막기 위해서 피부에 상피세포가 있고요. 위장에 점막세포가 있고요.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세포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다 약해지니까 균이 들어오면 싸울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특히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강위생관리인데요. 항암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구내염입니다. 치료 중 40% 이상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항암제로 인해서 구강 점막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점막세포가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 들어가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시고 생리식염수나 중조 가글액으로 하루에 4번 내지 5번 가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식관리인데요. 우리 몸에서 점막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또 위와 소장, 대장입니다. 위장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심 구토가 일어나고요. 또 소장의 점막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돼서 체중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감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은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하고요. 과일과 채소도 세균이 제거되도록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먹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상온에 오래 둔 음식은 세균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수분 섭취인데요. 일단 장의 점막세포가 손상이 되면 구토를 하거나 또 설사가 반복되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요. 또 입맛이 없으니까 식사를 적게 하면서 전체적인 수분 섭취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만성 탈수가 올 위험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8번에서 10번에 나눠서 틈틈이 마셔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신장이 안 좋거나 부종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담당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물이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약초물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좋다 하시면서 비싼 물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암을 하실 때는 약초 등이 다른 약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또 미네랄은 생수나 수돗물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점막, 상피세포 등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 드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한번 개봉한 생수는 가급적 빨리 마시고 특히 입을 대고 마신 생수는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이 페트병 뚜껑을 연 직후에는 물 1ml당 세균수가 1마리, 그런데 한 모금을 마셨을 때는 900마리가 넘었고요. 하루가 지난 후에는 4만 마리가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생수병에 입을 대고 마시면 침이 물속에 들어가고 침 속의 세균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항암 환자들에게 생수를 개봉하면 4시간 안에 다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살균하는 방법으로 연구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낸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스타트업 TAB의 대표 오한종입니다. 네. 물을 깨끗하게 살균하는 세계 최초 마개형 UV 살균기를 개발 특허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고여있는 식수에는 균이 지속적으로 번식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저희 제품은 이제 그런 식수에 번식한 균을 제거해주는 제품이고, 전 세계 최초로 마개형으로 발명을 했습니다. 살균용 파장인 네. UVC 파장을 비추는 램프를 사용해서 네. 병 안에 담긴 물은 물론이고 병 내부에 세균을 이제 제거해주는 제품이고요. 특히 생수에 입을 대고 마실 경우에 입구 부분부터 세균이 많이 번식하게 되는데 네. 해당 제품은 생수 입구까지 세균을 제거해서 그런 수인성 질병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 페트병에 뚜껑 대신에 장착을 한다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예.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램프를 보호하고 있는 커버를 분리해 주고요. 페트병 뚜껑 대신에 뚜껑처럼 결합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등이 5번 깜빡깜빡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램프가 작동이 되고 2분이 지나면 2리터 이하에선 99.9% 세균을 제거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지금처럼 물을 몇 모금 마셔서 수명과 광원이 맞닿지 않을 때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네,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이 종료가 되고요. 딱 2분 만에 각종 세균과 곰팡이, 기생충 등 생명체 DNA를 파괴시켜서 99.97% 이상의 살균이 됩니다. 99.97%라니까 대단한데요. 실제로 인증을 다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KCL이라고 하는 국가 이제 공인 시험 검사 기관에서 이제 실제로 살균력을 시험했는데요. 네. 식수에 대장균을 접종시키고 라디스를 장착시킨 후에 네. 제품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2분이 지난 후에 대장균을 접종한 식수에서 대장균이 99.9% 이상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편하게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궁금한 게 물 살균기를 충전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제품에 적용된 램프의 수명이 15,000시간 정도 되는데요. 1회 작동당 2분 작동하고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램프가 파손되지만은 않는다면 핸드폰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70회에서 80회 정도 작동을 하고요. 네. 2리터짜리 80개라고 치면 160리터 정도의 물을 살균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상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상을 받으셨습니까? 네, 코이카 개발벤처상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 기업도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TAB는 이제 한국수자공사 협력 스타트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도 제품이 많이 수출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투입되면서 저희 제품 1000대가 키이우에 위치한 오우마지트 국립병원에 수출이 됐었고요.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런 무균실 환자분들이 저희 제품으로 마음 놓고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해외 병원에서 수출이 많이 됐군요. 예. 네. 어떤 환자들이 많이 쓰셨나요? 그쪽에서는? 주로 이제 항암 치료 받거나 백혈병 어린이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근데 사실 이제 항암 환자뿐만 아니라 백혈병 등 무균실 환자들은 살균식을 먹어야 될 정도로 면역이 약해서 그런 위생에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이제 생수에 번식한 세균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염 취약 기간인 퇴원 후에는 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제품들이 식수에서 번식한 그런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과 불안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생수를 드시기도 하지만 수돗물에 끓여서 보리차를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텀블러도 입을 대고 마시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틀 형태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라디스 보틀의 경우에는 텀블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갖고 다니시다가 물을 드시고 싶을 때는 앞쪽에 버튼을 눌러서 램프를 작동시켜 주시고요. 2분 후에 후드 상단 부분의 캡을 열어서 물을 드시면 됩니다. 후드를 열면 이제 안쪽 공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공간에 소형 제품 같은 거, 특히 마스크 같은 것도 넣어서
살균 많이 해서 쓰고 계십니다. 네, 이 암 환자분들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께 요긴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UV 램프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보게 되면 시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는 2분 동안은 직접 보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무리 UV 살균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상온에 너무 오래 보관된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제품을 소개해 주신 오한정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재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암 환자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